폐지하라.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지 않고요. 네, 오늘은 맑은데요. 날씨는 참 덥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더울 텐데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네, 윤 대통령은 정당 보조금부터 폐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밤에는 윤 대통령은 제2의 경제혁명,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 시행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코아이님, 다들 안녕하세요. 먼 대통령이 이렇게 깡다구가 없을까? 네, 주변 애들도 다 윤 대통령한테 기대를 안 하고 있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공부를 이 준비된 대통령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은 적어도 10년 이상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되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그 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 기술, 농업, 뭐 축산업, 해양 이런 거 언제 공부합니까? 그 안목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뭐 공무원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운 것도 또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또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인과응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네, 보이콘님 반갑습니다. 스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그 안타까운 정황이고 이렇게 뭐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죠. 네, 아마추어적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공부할 때가 아니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뭔가 다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해도 시간이 없는데요. 국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아우성. 네, 아우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깝죠. 네. 일단은 이 우리나라에 이 동전에 앞과 뒤가 있으면은 이 동전에 앞은 보이는데 뒤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 간신배들이라든지 또는 탐욕을 꾀하는 자들은 뒤에서 숨어서 하거든요. 항상 뒤에서 숨어서. 그래서 우리가 고려도 검문세족들, 네, 검문세족들에 의해서 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 삶은 생각 안 하고 또 국가와 뭐 민족의 미래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간신배들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읽어내고 또는 본인 또한 의지도 없다 그러면은 뭐 변화되는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불쌍한 정황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어쨌든 간에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외치고 있고, 이러한 말들이 언론이나 또는 방송, 그리고 많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 외치고 또 계속 주변에 알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어제 자영업자들 원금을 90%를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상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 많은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공평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이 자금을 주고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만 국민이고 빚내서 집 산 사람은 호구냐, 형평성 논란에 어긋난 짓이다, 당장 떼거리가 없어 힘든 사람이 수두룩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를 동결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자를 동결시키고 당시에 그 사채 동결한 것처럼 그렇게 동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코코마미 TV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성경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뭐 코인도 개인 회생했을 때 그 원금을 뭐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짐을 져야 되는데,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국민들 세금인데 결국에는 국가가 뭐 국가가 빚을 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될 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인데, 예? 그래서 뭐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못 내 가지고 차가 견인이 되고 번호판을 떼가고 있다, 예? 이런 방송도 나가고, 또 뭐 재산세다 그래 가지고 겨우겨우 집 하나 마련해 놨더니 재산세를 2번이나 나눠서 이렇게 7월하고 9월에 또 재산세를 빨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또 조그만 상가 하나 마련해 놨더니 그냥 거기에도 재산세가 계속 붙고 상가는 나가지가 않고 그냥 앉아서 세금만 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좀 쌌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그 건물주한테 이 임대료 내고 매번 이사 다니고 그러느니 그냥 상가를 매입하자. 그래서 대출 얻어서 매입을 했는데 이자 폭탄을 맞으니까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아이들 분유값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얻고 또는 사채 시장에서 돈을 얻어서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외면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뭐 자영업자들 돕는 건 좋은데 정책이 불공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제 국민들이 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들이 뭐 코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코인 원금을 탕감해 준다. 또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탕감해 준다. 이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돈을 빌린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 봐라. 시골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심지어는 유치원도 폐업하고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가지고 계속 그냥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전세 계속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니까 대출 얻어 가지고 빚투자 아니다 이건. 빚투가 아니라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빚내서 거주지를 마련해 놨더니 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사각지대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책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들어야 돼요, 수시로. 네. 그래서 정말 돈 없는 사람은 대출 못 받아서 소상공인도 못 하고 지원금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폐업했다, 폐업. 이미 폐업했다. 견디다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깐 지금 이럴 때는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라든지 또는 양적 완화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줘서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식으로 우리가 자꾸 따라가다가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이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경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물가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면은 "물가 잡자." 그러고 이자를 막 올렸어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 경기는 더 침체돼.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깐 경기는 계속 침체되다가 인제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제 살 돈이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이건 공급의 문제거든요. 이걸 인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이런 계속 경기 침체 상황 스태글레이션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된 스태글레이션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버린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유를 계속 올려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은 싼 값에 내놔도 팔리질 않아. 그리고 누구도 투자하지 않아. 누구도 불안해 가지고 다 지갑을 닫아. 돈을 아껴야 돼.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는 거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상황에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 살 사람이 없어 이제 나중에는. 다 망해 버렸어. 그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잃어버린 일본이 잃어버린 뭐 10 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고 과감하게 제2의 경제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 한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이 금리를 꺾어내자. 금리를 꺾어내자.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꺾어내자 하면서 금리를 막 인상시키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땜방식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기 걸리면은 콧물 나오면 콧물 멈추게 하고, 예? 기침 나오면 기침 멈추게 하고, 가래 나오면 가래 멈추게 하고. 근데 그게 하나의 자연 치유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열이 나는 것은 이 몸에 들어온 그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자가 치유 행위, 자가 면역 행위로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원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양식으로 요 문제 생기면은 요기, 응? 저기 문제 생기면은 저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 가지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계속 야 이거 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을 디스해야 돼. 계속 잘라내야 돼. 해 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려. 나중에는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는 침체돼 있어. 예.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제 10 년, 20년 가면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강력하게 나가자.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힘을 합쳐 갖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로 또는 국민 권익금, 국민 기본소득, 그리고 국민 배당금, 이러한 국민주 이렇게 해서 국민이 함께 이 국가 경영체를 국민이 함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함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갈라치기 형태로 지원하면은 나중에는 국민들이 이거 아주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버티다 못해서 그냥 자영업 접고 저 시골로 내려간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네 이게 자영업자만 지난 3 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들 다 해 줘야지 꼭 이렇게 구분을 두네요. 네 분유값 20만 원 없어서 사채 쓴 20대 애기 엄마는 죽으라는 건지 사각지대의 사람들까지 모두 살게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위로 잔머리 굴리면 대국민들이 일어난다. 출산 정책 세우다 수십 조씩 해마다 뜯어먹다가 끝나는 사기 도둑대 버릇이 그대로 나오네. 돈이 없어 자영업자도 못하는 사람들 득실거린다. 이것들아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국민의 진짜 목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뭐 짜고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진짜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경제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산업혁명이 있으면 네 우리가 갑자기 뭐 석탄을 사용한다든지 증기기관이 나온다든지 또는 인터넷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온 건데 이러한 이 산업혁명이 있으면 아울러서 경제혁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혁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2의 경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제2의 경제혁명이 바로 국민권익금, 네, 그리고 GDP 증상카드,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이런 국민주 이런 게 제2의 경제혁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경제혁명.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2의 경제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1 차 산업혁명, 2 차 산업혁명, 3 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경제혁명을 안 한 나라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경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같이. 그래서 이 경제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분배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국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경영체. 그래서 이 경영 공동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영 공동체 시스템으로 가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경제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경제혁명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안목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목을 크게 뜨고 정치를 해야지 이 아주 저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라든지 땜방식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괜히 지원해 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체를 바라보고 우주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갈라치기가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조화의 게임인 거예요. 조화의 게임. 조화와 균형의 게임이다. 이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항상 중용을 지키고 중도를 지키고 조화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 가정도 부모와 엄마와 아빠, 부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부모와 또 자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도 우주도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는 조화의 균형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정치는 우주의 원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으로.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청년들 이거 비탄 감해줘. 그래 저기 보니까 자영업자들 힘들어. 자영업자들 비탄 감해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나 오늘도 재산세 냈어.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자동차세 냈어. 나는 뭐야? 나는 부가세 내고 나는 계속 차량 운행하면서 그 세금으로 기름값에 내 세금이 엄청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계속 나는 내왔어. 나는 담배 하나 펴도 거기 세금이 얼마야. 술을 마셔도 거기 세금이 얼마야. 다 이렇게 돈을 내왔는데 그런데 나는 뭔가라는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고 뭐 가게를 내놨는데 상가는 텅텅 비고 집도 내놨는데 집도 텅텅 비고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엔 디플레이션이 와요. 그래서 경기 침체 속에서 저물가 현상이 옵니다. 저물가 현상. 그럼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면은 대한민국 경제 폭삭 주저앉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경기가 좀 호황이라서 저 물가가 올라가면 아주 우리도 기쁘죠. 축배를 들겠죠. 저도 이거 유튜브 하면서 그냥 와인 마시면서 자 여러분들 건배합시다 그러면서 방송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고통받을 만큼 받았어요. 많은 서민들이. 그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서민들 먼저 살려야 돼. 이거 양적 완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완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양적 완화 해가지고 일단 국민들부터 살려보고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국민부터 살려보자.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원가제, 원자재 문제니까 우리가 빨리 뭐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라든지 또는 물가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공급하자.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거를 그냥 계속 물가 잡는답시고 해봤자 물자 잡히냐고요. 지금 미국은 또 뭐 1%를 올리겠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1% 올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디플레이션 걸려가지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돈을 누가 써? 이제 부동산 폭락해버리고 사람들 뭐 그냥 뭐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도 뭐 다 주저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저물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물가. 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거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경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예, 뭘 몰라요. 인플레이션도 알고, 또, 저 디플레이션도 알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예? 다 아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경제혁명을 더불어서 반드시 이 나라의 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상 적어도 깨달은 자가 해야 돼, 정치는. 그래서 제가 인간의 11개 종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정치를 할 땐 대인들이 해야 돼요, 대인들. 대인은 달인을 넘어선 거거든요. 달인은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자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제주꾼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인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에 입각해가지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정치가 아니라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제2의 경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제2의 경제혁명이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금, 국민주, 국민권익금, GDP 증상카드, 이런 게 바로 제2의 경제혁명이다라는 거예요. 제2의 경제혁명 없이 그냥 이대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서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선동한다고 자꾸 그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아쉬운 뭐라 그럴까요? 인생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저는 크게 큰 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심도 없고 제가 뭐 선동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진짜 뭐 8월부터 무인 주행 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면 택시 기사들 일자리 잃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앞으로 뭐 자율주행 비행기, 자율주행 배, 선박, 자율주행 화물차, 자율주행 버스, 이거 다니면 그분들 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네. 또 뭐 지금 자영업자들 뭐 로봇 서빙, 예? 또 뭐 요리 로봇 이런 것들 다 임대해요. 임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또 저소득 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제2의 경제혁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2의 경제혁명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최소한 10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10년. 10년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뭔가 좀 정치를 할 때도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10년은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참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성간이가 허경영 전 후보를 이렇게 고발을 한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08년 있었던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모아서 재심을 청구하고 고 이 누구누구 회장의 양아들, 고 박정희 대통령 비선 보좌 역할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간이는 사실상 부정선거 먼저 이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허경영 전 후보가 아마 이 그 대선 때 또 그 이병철 그 전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또 박정희 대통령 비선 보좌역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선언했는데 물론 이제 허경영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뭐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주의봉이니 뭐니 뭐 협대니 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그래서 성간이가 지금 이제 아마 검찰 고발 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성간이는 부정선거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정선거 특검 먼저 해야지 다른 거 지금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뭐 이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90% 원금을 탕감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은 조화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다. 아마추어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이거 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15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거 계속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특권 폐지 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5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15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네, 계속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라. 이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내야 됩니다. 지금 15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라. 이게 지금 1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16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100명 축소, 네,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시행하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16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16명이 동의해 줬어요.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자.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시행하라. 여기 100명이 지금 16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9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힘들어도 해야죠, 뭐.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한 400명 동의를 해 주셨는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뭐 유튜브들도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 많잖아요. 좀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예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1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뭐 당연히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또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이게 있어야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만 결정하면 됩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니까 헌법재판소보다 국민이 더 우선돼야죠. 국민이.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민투표제와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놨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인용해 버리면 끝나요. 국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 탄핵하려면은 네,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 예산 그리고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선관위원장, 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2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것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2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일반 민간인이 맡고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실선거가 있으면 바로 처벌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법관이니까 누구도 처벌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지난 대선 때 그 대법관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지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간위 대법관 임명제 폐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맞고 불법 선거, 부정선거 있을 때는 바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동차세 폐지. 요즘에 뭐 자동차세 이거를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번을 나눠서 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구입할 때 개별 서비스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내고, 등록 시에 자동차 취득세 내고, 주차할 때 주차비 내고, 기름 넣을 때 47.4%가 세금이고,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사항이고, 안 들면 과태료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자동차 세까지 매기는 것은 2중, 3중 과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면 내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몫을 내야 됩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 이거 계속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8명. 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 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재산세 폐지. 네,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 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재산세 폐지 2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산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산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폐지 이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부동산 구입 시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구입을 위해 번 돈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모든 세금을 내고 아껴서 구입했는데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증여세, 상속세까지 매기죠. 이게 얼마나 나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깨어나야죠. 네,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뭐 어제 우리가 계속 윤 대통령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공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들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박지원은 국회 대관이 안 됐다. 그래서 당대표 노상 출마 선언을 했는데 참 이 젊은이들이 참 절망인 거죠. 절망. 이 정치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네, 이 측근 정치 반드시 망하죠. 지금 뭐 이준석이 제거되고 또 이 측근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측근 정치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경찰국을 확정했다 해가지고 또 장관 탄핵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 탄핵 또 뭐 한동훈 장관도 이제 탄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지금 발빠르게 내각 책임제, 내각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다 꼼수가 보이죠. 인하대학교에서 여대생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네, 계속 너무나 극심한 범죄들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비선 보좌역이었다. 그리고 또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듯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명예회복이 될런지 아니면은 또 처벌이 이루어져 가지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할런지 참 답답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10년 동안 출마를 못했죠. 네,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이 왔는데 아마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를 회복을 할지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민혁채님, 네,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제재 못하면 탄핵된다. 긴급 명령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박종욱님,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민혁채님, 이번에 다시 누명당하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동차세 폐지, 재산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각종 이중과세 폐지해야 된다. 네, 정인택 글로벌교육TV의 민혁채님과 박종옥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죠. 네, 정미선님, 힘내세요. 정의로운 길은 언제나 외롭고, 이렇게 MBPA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뭐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마 절망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네, 현실이고요. 지금 일단은 정당 보조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정당 보조금 먼저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은 사실상 정당 기득권이 없어져요. 정당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인터넷당 창당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인터넷당 창당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 동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 보조금이 있게 되면은 정치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정치 기득권에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당 보조금이 매년 500억을 자기들이 배당해 먹고, 선거 보조금을 또 1,500억을 배당해 먹고, 이거 1,500억을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군소정당들이. 또 선거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6천억 원을 이 배당해 먹고 하니까 거기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정당 개혁이 있어야 되고, 정당 보조금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돈줄이 끊어져야지 정당 개혁이 가능하고, 그로 또 정치 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눈치 보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뭐 정당 보조금 폐지합시다. 정치 개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한 정당 체계 속에서, 불공정한 정당 체계 속에서 이게 정치 개혁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정당 보조금 폐지를 외쳐야 돼요. 지금 안철수나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안철수나 이재명이 외칩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를 처음엔 참 좋게 봤거든요. 야, 이 사람이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그냥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거 얘기 입에도 담지 않아요. 예, 그래 완전히 기득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당 보조금 폐지라든지 대통령 후보까지 했으면 국민 입장에서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득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시행해라, 예,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헌법재판소 9명이 결정하면 끝이야. 국민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에도 국민투표제가 마지막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투표제.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안철수나 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이 지지하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여당, 여야만 아는 국민들, 최악 아니면 차악 찍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이나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국민을 위한 발언을 합니까? 다들 그냥 또 그냥 이재명은 지방선거 패하고 대통령 선거 패했으면 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또 당대표 한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난리치고 있고, 또 안철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금 뭐 당대표 한다고 이러고 있고, 아주 무슨 권력욕이 아주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 배지가 뭐가 중요하고 그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다 먹고 자고 뭐 그 다 똑같은 삶 아닙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없고 이 참 답답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오늘 밤에는 방송을 제2의 경제혁명 GDP 증상카드, 저번에 그 이홍주 그 선생님 연결해서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 오늘도 제2의 경제혁명 GDP 증상 카드에 대해서 이용주 그 분과 함께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평생연금 GDP 증상 카드,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